네, 그럼 지금부터 다이음 학부모 아카데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구의회에서 최덕종 복지건설위원장님도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강연의 남윤곤 소장님과요, 장혁진 대표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 입시전략연구소 남윤곤 소장님은 서울주요대학의 입시자문위원을 맡고 계시는 입시 전문가시죠. 그리고 여기 장혁진 메가스터디 대표 컨설턴트께서는 설명회 기획 제작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는 입시 설명회 강의에 실력파시고 또 사고치고 대학 가자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연휴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져셨던 궁금증을 한 가지라도 해소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구를 찾아주신 두 분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알짜 꿀팁을 알려주실 남윤곤 소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에 불 좀 꺼지면 시작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제 울산 남구를 지금 이제 관계자분들이 3년 만에 왔대요. 3년 만에 왔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주말 연휴에 이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러 오신 분들은 분명히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겠죠. 그죠? 원래 놀아야 되는데 혹시 이제 3학년에 올라가는 이제 이틀 후가 되면 3학년이 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 네, 몇 명 안 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지금 중학생이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네, 저 뒤에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3명인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저학년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3명 있어서 그 아이들 때문에 어머님 오신 것 같진 않고 위에 누군가가 있겠죠. 그럼 지금 대부분의 친구들이 1학년, 2학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섞어가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대학 입시가 맨날 바뀌어서 짜증난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실제 대학 입시가 정말 자주 바뀔까? 라고 질문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그런 혼란을 느끼게 되냐면 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국가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 때 제일 쉽게 바꿀 수 있는 건 수능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국가에서 출제하는 거거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는 곳은 국무총리 산하의 하나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수능은 자주 바뀝니다. 단 수능이 아닌 나머지 대학 입시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 입시가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는 한 5, 6년 전의 입시랑 똑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의 대학 입시도 안 바뀔 거예요. 바뀌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만 바뀌는 겁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럼 우리가 입시가 바뀌어서 짜증난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수능으로 대학 가려고 했을 때 짜증나는 겁니다. 근데 어머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대부분 재수생들이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우리 아이를 재수시킬 거냐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질색이시죠. 그죠? 아, 그러면 이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환경적 변화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숫자가 쭉 나와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감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수험생이 최근에 제일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 2011학년도에 대학 들어간 아이, 이때는 수능을 몇 명 봤냐면 72만 명이 수능을 봤습니다. 작년에 수능 본 아이가 53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아, 그러면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8년 만에 아이들이 20만 명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대학 가기가 쉬워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원래 쉬워지는 거죠. 애들이 주니까. 근데 이게 가속화됩니다. 점점 가속화돼서 올해 고3 올라가는 친구는 출생 인원이 56만 명입니다. 01년생이에요. 작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몇 명이었냐면 64만 명이 태어난 친구들입니다. 그럼 출생 인구는 8만 명이 줄죠. 현재 02년생, 현재 고2를 올라가는 친구들은 출생 인원이 49만 6천 명입니다. 그럼 올해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애들보다 2살 터울인데
애들이 무려 15만 명이나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 현재 고1, 중3, 중2, 이 이후로 가면 인구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아이가 고2다 라고 하면 대학 가기가 정말 쉬워지는 원년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현재 고2 어머님들은 아이들한테 강요를 하셔도 됩니다. 네가 대학 입시가 쉽게 무언가 맞이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라고 질문하면 엄마 아빠 때문인 거죠. 그죠? 그래서 효도를 강요받아야 되는 세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는 대학 입시 하나로 보면 정말 대학 가기가 쉬워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근데 이렇게 인구가 감소가 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지금 제가 작년에 아까 서로도에 이 화면에 딱 보면 저게 체육관이었어요. 잠실 체육관이거든요. 17,000명이 오셨었습니다. 작년 고등학교 3학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64만 명이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인구가 많으면 또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통계를 접할 때 고민해야 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고민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남학생인데 나는 연하의 여학생을 사귀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2살 터울의 아이가 남학생은 작년 고3이 30만 명이 넘는데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는 2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2살 차이가 8만 명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무언가 이런 상황이 되다 보면 남학생들은 연상을 사귈까? 라고 고민도 해야 된다. 여학생들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나중에 대학 갔는데 복학생이 우리 사귀자라고 하면 연락 튕겨야 되겠구나 라는 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봐야 된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처음에 드리는 이유는 대학 입시는 확률 통계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무엇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될까 라는 걸 어머님 아버님이 잘 가르마를 타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예를 먼저 들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조금 전에 여기를 좀 빨리 왔어요. 조금 빨리 왔는데 여기 제가 아는 분이 하나가 있어서 애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간대요. 그래서 오늘 2시부터 설명하니까 조금 일찍 와라. 그래서 제가 1시가 되기 전에 여기 도착을 해서 그 친구를 잠깐 만났습니다. 내신 성적을 딱 봤더니 전교 1등이에요. 2학년 내신이 5, 1등급입니다. 그리고 1학년 때 내신은 딱 2과목이 2등급이고 나머지가 5, 1등급이에요. 그래서 모두 다 내신을 다 합쳤더니 한 1.08등급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추천을 받아서 서울대를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고민이 뭐 있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수능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렇게 4가지를 자연계 친구들은 수능을 보는데 서울대학교는 4개 중에 3개만 수능 최저를 요구한다. 그러면 네가 제일 못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무엇일까를 먼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과목을 버리자. 그래서 그 과목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수능 공부는 할 필요가 없다. 제일 좋은 방법은 2922 이렇게 맞으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이제 부담이 하나 줄어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내신을 더 올려봐라 한번. 5, 1등급을 다 유지를 한번 해보자. 그럼 너는 반드시 서울대를 간다. 이유를 그 다음에 또 한번 설명을 쭉 해줬어요. 그럼 저는 이 친구한테 버려야 되는 걸 딱 하나를 먼저 얘기한 거죠. 수능을 뭘 버릴까를 고민해라. 이걸 요번 내일까지 결정을 해라. 결정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다. 작년 수능 문제, 작년 9월달 문제, 작년 6월달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평가원에서 본 시험 모의고사 3세트를 다 풀어보고 제일 시험 못 보는 거를 버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첫 번째 고민해야 된다.
그럼 이걸 우리가 고민하기에 앞서서 하나씩 또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줄어요. 학생들이 점점 준다라는 걸 다른 얘기로 하면 내신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제가 그저께 부산에 가서 설명을 했더니 어떤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때는 한 개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못 가도 30명은 갔는데 잘 가는 고등학교는 70명 넘게 가는데 요즘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는 잘 가봐야 10명 넘기는 학교가 4-5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이 모양이죠? 부산 아들이 공부를 못하나?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아버님 세대 때, 어머님 세대 때는 지금 존재하는 고등학교 중에 상당수가 없었던 고등학교입니다. 실제로 제가 88학번인데 제가 다닐 때 고등학교가 600개가 안 됐어요. 그럼 600개가 안 되는 고등학교에서 서울대를 5,000명 뽑았으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10명 이상씩 다 가죠. 그죠? 그래서 고등학교가 조금 레벨이 높으면 옛날 학성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는 서울대방 100명씩 보냅니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가 작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또 하나, 한 반에 70명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반에서 1등, 2등, 3등 이런 아이들이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반에서 1등이 서울대를 잘 못 갑니다. 이유는 또 하나인 거죠. 지금 고등학교는 2,000개가 넘어갑니다. 3배 이상 늘었어요. 한 반에 옛날에 70명이었던 학교가 지금은 어떤 고등학교는 22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똑같이 반에서 1등이 차원이 달라진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에 비해서 올해 2학년, 1학년이 너무나 급격하게 아이들이 줍니다.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신의 등급 가지고 대학 가는 거다라는 상식을 깨주셔야 됩니다. 대학은 뭘 갖고 가는 거냐면 등수 가지고 가는 겁니다. 등수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는 작년에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어떤 대학교를 갔지? 라고 확인하는 순간 올해 전교 1등도 거의 똑같은 대학교를 갈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전교 10등짜리가 어떤 대학교를 갔다라고 하면 올해 전교 10등도 비슷한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근데 뭐가 달라지냐? 학생 숫자 전교생이 줄어들다 보니까 애들의 내신이 점점 더 안 좋아져서 작년 고3의 내신과 우리 아이의 내신을 비교해 보면 우리 아이의 내신이 나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은 뭘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냐면 작년 입시 결과를 그대로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대는 몇 등급이면 가지? 라는 걸 그대로 보고 우리 아이 내신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얘기하실 필요 없다. 반드시 부산대는 내신으로 들어가는 전형이 합격선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국의 모든 대학교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전통, 과거의 결과를 믿고 원서를 쓰시면 안 된다.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과거의 결과를 가지고 자꾸 아이들한테 네 내신으로는 어느 대학교 간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하십니다. 수업 시간에 교과목의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시는 내용은 그대로 믿어야죠. 그건 절대 진리니까. 근데 입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 반만 믿으시면 된다. 인구가 이렇게 준다 라는 거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수능 53만 명 봤습니다. 올해 수능 몇 명 볼 거냐면 48만 명 정도 볼 겁니다. 왜 애들이 되게 많이 주는데 수능 응시자가 5만 명도 안 주나요?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 고3 아이들 중에 수능 보는 아이들은 70%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 고3 중에 수능 본 아이가 70.1%였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7만 명 줄면 70%가 수능 보는 거니까 4만 9천 명 주는 효과가 생기겠죠. 근데 어찌됐건 내년에는 48만 명쯤 수능 볼 거고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 수능 볼 때는 43만 명 수능 볼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고1 올라오는 친구들은 몇 명 볼 거냐면 40만 명의 벽이
깨질 겁니다. 이렇게 인원이 계속 줄어든다.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학은 등수 가지고 대학 가는 겁니다. 점수 가지고 대학 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작년에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100분위를 280 맞았다라고 하면, 수능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수능을 280 맞았다라고 하면 평균 93, 93, 93. 국어, 수학, 과학 또는 사회를 93의 100분위를 맞은 아이를 100분위 합이 280이라고 얘기하죠. 이 아이들이 작년에 어느 대학교를 갔냐면 경희대학교 무역학과쯤 갔습니다. 문과 아이는. 자연계 아이는 성대공학계열쯤 무난하게 갔습니다. 이게 작년의 입시입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똑같이 93을 맞으면 부모님을 잘 만나는 바람에 얜 어디를 가게 되냐면 문과 아이는 경희대가 아니라 한양대를 갑니다. 왜요? 수능 의사 숫자가 5만 명 가까이가 줄 거기 때문에. 자연계 아이는 성대공학계열을 가는 게 아니라 연대 하위권 학과를 가게 될 겁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는. 그 다음에 올해 2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똑같은 이 100분이 모두 다 2등급 중간쯤 되는 점수 100분이 93을 맞으면 현재 고2 올라가는 친구들은 문과 아이는 경희대가 아니라 성균관대 한양대가 아니라 걔는 연대 고대 하위권 학과를 갈 겁니다. 고려대학교 한문학과는 갈 거예요.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쯤은 갈 겁니다. 자연계 아이가 저 100분이 93을 다 맞으면 치대를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학 입시가 점점 대학 가기가 쉬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되게 잘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조금 못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58년 개띠가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2월 달에. 그죠? 근데 내년에는 그러면 59년생이 정년 퇴직하시겠네요. 근데 58년 개띠를 어머님 아버님 세대 때 코미디 소재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많다라는 의미로. 58년 개띠는 우리나라가 인구 급증하게 된 원년입니다. 출생 인원이 75만 명이에요. 근데 이때부터 계속 인구가 늘기 시작해서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이 되면 출생 인원이 100만 명이 넘어갑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현재 고3을 올라간다라고 하면, 대학을 졸업하고 만약 남학생이라고 하면 군대 2년까지 갔다 오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7년이 걸립니다. 맞죠? 7년 후에는 65년생이 정년퇴직하시게 되는데 65년생은 놀랍게도 출생 인원이 9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 아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출생 인원이 50만 명 벽이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사회에 은퇴하시는 분들의 인구가 사회에 진입하려고 하는 인구보다 거의 2배 가깝다. 그럼 공부를 잘해야 될까요? 별로 못해도 취업은 다 잘 되는 세상으로 바뀐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창창한 세대구나, 지금 20대가 암울한 세대인 거고 라고 우리가 세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잘 못해도 돼요. 단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취업이 어렵습니다. 왜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내후년이 되면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지금 20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얘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가 인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언제까지 늘어날 거냐면 언제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계속 수시가 늘어날 겁니다. 정시는 계속 줄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정시가 30%인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시가 30%인 대학은 서울의 25개 대학교에 국한됩니다. 경북대, 부산대조차도 정시 30% 이상 뽑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시가 뭔가요? 라고 질문하면 얘는 저 왼쪽에 있는 수시 모집을 6번 지원했는데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모두 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시 지원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수시를 단 한 군데라도 붙으면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극단적 예로 우리나라에서 5개 대학 안에 들어가는 대학교에 굉장히 입학팀장을 오래 했던 자제분이 올해 저희 학교에서 삼수합니다. 삼수하는데 이 아이가 재수할 때 여학생인데 맨날 술 처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아침마다 화장하느라고 맨날 학원을 지각합니다. 아빠가 보니까 깝깝한 거죠. 그래갖고 이 아이를 수시 모집에 서울의 수도권의 어떤 대학교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수능을 딱 봤는데 우주의 기운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갖고 수능 시험을 얼마나 잘 봤냐면 한양대학교 문과이었는데 도고동문학과쯤은 무난하게 갈 성적을 딱 받아왔습니다. 근데 수시 모집에 집어넣은 게 12월 26일 날이 수시 원서 마감일이었는데 합격자 마감일이었는데 그날 밤 7시 40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붙었다고. 그래서 이 아이는 정시 지원을 못하고 그 대학은 죽어도 가기 싫다고 해서 지금 삼수합니다. 얘는 수시를 떨어져야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선배들보다 수시에 떨어지기가 쉬울까? 라고 질문하면 어렵죠. 왜요? 인구가 줄어들어 버리니 수시 지원할 아이들 숫자가 줄 거고 그럼 수시에 붙는 애들이 더 많겠죠. 정시까지 남아있을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대학은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들은 그래도 정시의 아이들을 뽑을 수 있다라고 자신하기 때문에 한 25개 대학, 뭐 국민대학교든 숭실대학교든 서울 쪽에 있는 대학까지는 정시를 계속 30% 이상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은 수시 위주로 뽑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나는 울산에서 나고 자라서 나는 지역 인재가 될 거예요. 난 울산대 가면 돼. 라고 한 아이가 나 정시로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무언가 준비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쪽은 수시가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나는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수시 모집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는데 나는 목표 대학교가 서울에 있는 메이저 대학교야. 아무리 못 가도 나는 중앙대는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내 내신 성적을 써먹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정시를 준비하는 겁니다. 2개를 다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보면 2개를 굳이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를 붙으면 하나 지원 기회가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2개를 모두 다 준비할 필요가 원래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가 누구냐? 라고 질문하면 내신이 3등급인데 모의고사도 3등급이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친구입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들은 균형 감각이 있어요.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이 똑같아요. 얘는 교과로 가야 될까요? 종합으로 갈까요? 수능으로 대학 갈까요? 되게 애매한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 대학 입시에서 최악인 겁니다. 하나를 기본적으로 고민하자. 근데 이제 수능이 점점 아까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요 대학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현재 고1부터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언제부터 늘어나냐면 올해 고3부터 늘어납니다. 왜 고3부터 늘어나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022 대학 입시의 개편안을 확정짓기 전에 아무리 봐도 정시는 30% 이상의 여론이 절대 우위에 있다라는 걸 알고 대학한테 요구합니다. 야, 이게 갑자기 급변을 하면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니 정시를 지금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어. 교육부는 30% 이상을 희망한다? 라고 대학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모든 대학에 다 전할 수 없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다만 전화를 합니다. 상위권 대학이 어디냐? 대통령이 나온 학교는 상위권 대학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나오신 경희대 이상의 대학교에 싸그리 다 전화를 했더니 서울대, 고려대 2개 대학교만 우리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위주로 뽑기 때문에 이 인원을 갑자기 줄일 수 없어 하고 말을 안 듣습니다. 나머지 모든 대학교는 30% 육박하게 올해 고3부터 인원을 늘려놨습니다. 4월 달이 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의 입시 요강이 발표가 될 건데 이때는 서울대, 고대도 정시가 또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시가 주요 대학교 위주로 늘어나는구나 라는 건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수능 가지고 대학 가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상위권 대학교를 갈 수 있는 수능 성적을 확보할 때는 문이 넓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는 수능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서울이 아니라 울산 통도사역에서 기차를 타고 가다가 천안 아산쯤에서 내려야 돼. 이러면 수능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이걸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 올해부터 또 바뀌는 건 오른쪽에 논술 인원이 급감을 합니다. 왜 급감을 하냐? 논술이라는 건 학교에서 아이들을 관리하기가 어려운 전형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논술의 인원이 너무 많으면 학부모들이 사교육비를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논술은 줄여라. 그래서 15%를 넘기면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재정 지원을 안 해주겠다 라고 해서 올해 고3부터 성균관대건 서강대건 대부분의 대학교가 14.99% 이내로 논술 인원을 다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줄인 인원을 어디로 보낼까 고민을 했더니 종합전형으로 일부 보내고 수능으로 일부 보냅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교는 올해부터 수능 인원이 늘어났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 또 일부 대학교가 종합전형이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내신으로 뽑는 인원이 10명 중 5명쯤 된다. 주요 대학교 기준으로는. 그리고 10명 중 3명 이상은 수능으로 뽑는다. 이 두 가지로 아이들을 뽑기 때문에 어떤 게 우리 애한테 날 거냐를 제일 먼저 고민하시면 되고, 나머지 15%가 논술, 그리고 나머지 5%가 기타 특기자 전형이다 라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입시가 바뀌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수능 얘기는 2부에서 하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이 막 섞여 계시고 중학교 학부모님도 섞여 계시기 때문에 좀 이제 하나하나 섞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친구들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입학하는 친구들한테 질문합니다. 대학 입시 얼마나 남았니? 라고 질문하면 아이들이 2년 좀 넘게 남았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수능 시험 날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고1 관점으로 보면 얼마 남았냐면 45일 남았습니다. 왜 45일 남았냐? 45일 이후가 되면 좀 빠른 학교는 4월 20일쯤부터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 좀 늦은 학교는 어버이날까지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중간고사를 못 보면 이제 이 아이는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머릿속에서 지워나가기 시작해야 되죠. 난 내신 가지고는 서울대 못 가겠구나. 중간고사를 못 봐서. 그리고 7월 달에 기말고사를 못 보면
연고대도 못 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해져요. 그래서 자꾸 접어나가면 되는 게 학생부 전형이라서 내신 가지고 10명 중 5명 뽑는 전형은 입시가 언제 시작되는 거냐면 4월 20일 이후에 시작되는 첫 번째 중간고사를 어떻게 보느냐가 내 입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 이걸 2학년 관점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학년 내신을 나는 고등학교에 처음 입학해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내신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잘 몰라서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중학교 때까지는 뭐 A, B, 우수 뭐 이게 막 적혀고 막 A 등급을 막 15%씩 막 주고 해가지고 나는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1학년 내신을 딱 받았더니 모두 다 3등급쯤 쭉 깔았어. 그럼 보통 내신 3등급쯤 받는 아이가 울산의 평준화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어느 대학교쯤 가야 정상이냐? 라고 질문하면 부산대 가야 정상입니다. 서울 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나는 북진을 할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면 내신 3등급짜리가 서울권에 있는 대학교를 원서를 쓰면 어디쯤 쓰면 붙냐면 상명대쯤 쓰면 아깝게 떨어질 겁니다. 그럼 상명대 바로 밑에 있는 대학쯤 쓰면 아마 붙을 겁니다. 그럼 대부분 그러려면 부산대 가죠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럼 내신을 3등급을 딱 받은 아이가 내신 전형으로는 부산대밖에 못 가는구나 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건 무슨 전형이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학생부 전형은 둘로 나눠지죠.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교과랑 종합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교과 전형은 1학년 내신이 되게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학교는 고려대가 별로 안 중요하고요. 부산대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성신여대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 대학교는 1학년 내신이 1학기 10%, 2학기 10%, 그래서 20%밖에 안 끝난 학교입니다. 2학년 내신은 20%, 20%로 2학년 내신이 40% 들어가고요. 3학년 1학기 내신이 40% 들어갑니다. 그럼 부산대 고려대를 목표로 할 수 있으면 2학년부터 내신을 올려도 되지만 대부분의 대학교는 1학년 1학기 2학기 내신이 이미 40%가 끝난 겁니다. 그럼 교과로 대학 가기가 어려워지죠. 3등급을 2번을 딱 깔아버리면 주홍글 씨처럼 이게 무언가 내신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게 교과입니다. 반면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건 사람이 아이들의 내신을 판단하는 겁니다. 교과 전형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 집어넣고 드르륵 얘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평균 몇 등급이네 이걸 가지고 뽑는 게 교과 전형인 반면에 종합 전형은 사람이 보더라. 그럼 어떤 아이가 1학년 내신이 3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2등급으로 끌어올려요. 3학년 1학기 때 1등급이 됩니다. 그럼 이 아이 내신이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되게 좋아 보이겠죠. 야, 얘는 발전 가능성이 하늘을 뚫고 날아가겠는데?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런 아이를 최우선으로 뽑으려고 합니다. 제일 덕목이 이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가 2학년 올라갔는데 1학년 내신이 별로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아이는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야, 너 내신 그렇게 말아먹어가지고 대학 어떻게 갈래?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너 디딤돌이 생겼다?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무언가 구름판이 하나 생겼어. 뜀트를 우리가 뛸 때도 도약할 수 있는 도약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 1학년 때 내신은 도약판이야. 이제부터 올리면 된다.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너한테 기회가 돼.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내신을 최소한 1학년 때보다 한 단계 올리자. 그리고 2학년 2학기 때 내신을 한 단계 더 올리고 3학년 1학기 때 꽃을 피우자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근데 어머님 마음대로 애들이 움직이질 않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내신이 또 그지 같아. 그럼 이제 종합전형도 버릴까? 라고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원래 1학년, 2학년 때까지 내신의 추세를 보다 보면 아, 이 아이는 어디까지 쓸 수 있구나가 기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아, 2학년 때까지 내신을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난 학종이 내 주무기가 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아이가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1학년 내신을 딱 받고 2학년 내신이 분명히 올라가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이렇게 성적을 끌어올리면 서울에 있는 경희대쯤 와서 쓰면 붙는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 판단 기준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와, 경희대라도 들어갈 수 있구나 라고 기분이 되게 좋은 친구가 있는 반면에 선생님, 저 거기 안 갈 건데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생깁니다. 너 목표가 어딘데? 라고 질문했더니 저는 스카이 아니면 안 가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야, 너 제정신 있냐? 너 경희대 쓰면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절대로 내 의지는 안 바뀔 거야 라고 어떤 아이가 만약에 심지가 굳게 얘기를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얘한테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죠. 그죠? 아,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수능이라는 전형은, 이 밑에 있는 논술이라는 전형은 고등학생은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대체제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못 간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방법을 바꿀까? 나는 100m 달리기 선수였는데 이걸로는 전 세계에 너무 잘 뛰는 놈들이 많아. 그래서 800m로 종목을 바꿀까? 이거로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1학년 때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고 2학년 올라가는 친구도 이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2학년 1학기까지 올려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2학년 1학기가 딱 끝났을 때는 방법을 바꿀까를 한 번쯤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쪽에 여기 울산대도 있지만 저쪽에 부산대라는 대학, 저 위로 올라오면 경북대라는 대학은 과가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기학과는 뭐 의대나 치대나 수의대나 이런 거 빼고 그냥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이런 데를 가는 아이들도 내신 등급이 평균 1등급대 아이들입니다. 뭐 1.7등급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아, 그러면 경북대나 부산대 가는 아이들 중에 그런 학과를 가는 아이는 내신이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과를 봤더니 어떤 학과는 2등급짜리가 들어가는 학과가 있어요. 부산대 기계공학과, 경북대 전자공학과, 뭐 행정학과 이런 데 2등급대 초반대 아이들이 갑니다. 근데 어떤 학과는 3등급이 넘어가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고학과, 뭐 예를 들면 저쪽에 농대 이런 데는 3등급, 4등급까지도 막 들어갑니다. 불어불문학과 이런 학과도. 그럼 어떤 아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신이 3등급이에요. 한 3.5등급쯤 되는 아이입니다.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딱 했더니 야, 네 내신이면 부산대 도고동문학과 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부산대도 마음에 안 드는데 도고동문학과 뭐니?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이야. 그래서 나 저 대학 안 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근데 이 부모님들이 나중에 생각이 바뀝니다. 언제 바뀌냐면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할 때쯤 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아씨, 거기 쓸걸 이라고 생각이 바뀝니다. 왜요? 거기도 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1학년, 2학년쯤 지나고 나면
부모님들은 종교에 귀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 가가지고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아, 좀 서울대 연고대지 못 가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 아이가 세상을 살 때는 학벌이 중요한 세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무언가 융합세대이기 때문에 아이가 무언가 도전하고 아이가 무언가에 관심이 많아야 세상을 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아이가 부산대를 간대, 도고동문학과든 무언가 학과, 토목공학과든 간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저기를 가야 되는 것일까? 라고 부모님들이 먼저 고민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배 12척이 있는 게 아니라 숫이 6장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선생님이 부산대를 하나 붙는다라고 무언가 가이드를 하나 주는 순간 나에게는 총알 6개 중에 한 발만 소모한 거죠. 그래서 부산대를 수시에 붙는다 라는 조건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5장 가지고는 뭔 짓을 해도 되죠.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아이가 아빠한테 질문합니다. 아빠는 내가 어느 대학교 갔으면 좋겠노?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빠가 서울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애가 아빠는 입시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일반적 친구. 우린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시기적절하게 아빠가 날 낳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효도해야 됩니다. 아, 아빠가 서울대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서울대를 하나 쓰면 되죠. 총알 하나만 소모하면 되니까. 그죠? 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친한 선생님 한 분한테 추천서 하나만 써주세요. 그래서 추천서 하나 받아서 쓰면 됩니다. 떨어지면 나는 역사의 족적을 하나 남긴 거죠. 서울대를 아깝게 떨어진 부산대 학생으로. 그죠? 이건 사기가 아니잖아요. 무언가 결과물인 거죠. 아빠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친구들한테 위로를 받겠죠. 아, 공부 잘했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원서 쓰는 게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하나의 방법이더라.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학교 선생님이 어디를 붙는다라고 하면 얘는 또 이게 발판인 겁니다. 아, 이걸 하나를 붙는다라고 하면 그럼 울산대 쓸 필요가 없겠구나, 부경대 쓸 필요가 없겠구나, 동아대 쓸 필요가 없겠네. 아빠 엄마랑 회의하면 되죠. 부산대보다 레벨이 한 단계 높은 학교가 어디예요? 물어봤더니 야, 서울시립대도 괜찮은데 거기 등록금 104만 원밖에 안 돼서 부산대 반값이래. 뭐 이렇게 얘기를 딱 들었어. 서울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서울시립대 쓰면 돼요. 떨어지면 부산대 가면 되죠. 야, 우리 집안은 모조리 다 S대로 다 써보자. 부산대만 P로 시작하는 대학 하나 쓰고. 그래서 서울시립대라고 뭘 쓰지? 성균관대, 서강대, 서울대 이렇게 쓰면 되겠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무언가를 쓸 때 가장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논술입니다. 수능 준비로는 안 되죠. 수시에 부산대를 붙으면 수능 다 맞아봐야 정시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 아, 논술이라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된다. 이제 필요한 것만 넘어가도록 이제 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여기 중학교 어머님들 일부 계신 것 같아서 대학 입시를 또 다른 관점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개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5개 중에 3개는 기록 경기입니다. 기록 경기라는 얘기는 저 맨 왼쪽에 있는 교과 전형은 누가 더 내신이 1에 가깝지? 라는 거 가지고 뽑는 겁니다. 논술은 누가 더 100점에 가깝게 맞지? 라는 거고,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과, 논술, 수능은 내가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느냐는 대학 입시에 전혀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저 왼쪽의 교과 전형에 제일 유리한 친구가 어떤 친구냐? 라고 질문하면 내가 배정받은 고등학교를 학교를 딱 등교했더니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안 봐. 자꾸 창문을 보고 있고
자꾸 책상 밑에 뭐가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책상하고 머리가 밀착이 돼. 막 자빠져 자. 이랬다가 갑자기 쉬는 시간이 되면 매점으로 운동장으로 막 뛰어다니는 영장류로 바뀌어. 이런 고등학교를 다니면 교과 전형에 적합한 아이로 바뀝니다. 그죠? 내신 따기가 진짜 유리해지는 거죠. 그럼 1학년 친구들이 만약에 그런 고등학교를 배정받으면 교과 전형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배정받은 고등학교가 똥통학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교과로 대학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반면에 그 오른쪽에 있는 종합전형은,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얘의 학생부를 하나하나씩 봅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라고 질문하면 어느 고등학교지? 라는 걸 제일 먼저 봅니다. 제가 수도권에서 설명을 할 때 제일 지향해야 되는 고등학교가 어디냐? 종합전형으로 보면 이라고 저한테 질문하면, 신도시가 새로 생긴 지역에 신설고등학교를 배정받아서 아이가 그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종합으로 상위 7개 대학교는 못 간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서울대 지역균형을 못 받는 순간이라고 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입학사정관들이 아이의 학생부를 제일 먼저 딱 보면서 제일 먼저 어느 고등학교지? 라는 걸 제일 먼저 봅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고등학교 작년에 몇 등급짜리 아이 우리가 뽑았지? 이걸 같이 연동을 해서 보기 시작해요. 근데 없어, 작년에 뽑은 결과가. 그러면 이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지? 라고 지적 호기심이 생기냐? 사정관들도 연배가 꽤 있는 분들이라서 호기심이 별로 없습니다. 애들 지원율이 10대 1이 넘어가는데 굳이 얘를 뽑는 모험을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은 들어본 고등학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고등학교 애들 공부 되게 잘하는데, 이 고등학교 애들 수능 성적이 평균 2등급 정도 나온 애들은 우리 대학 올 수 있는 수능 성적을 다 받아. 이러면 2등급짜리는 뽑으려고 기를 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왜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상위권 대학교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수한 학생을 먼저 뽑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전형이다. 자기들의 판단으로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은 우리 과거의 선배들의 입시 통계가 우리 아이들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학교 전교 20등이 어떤 학교를 갔는지는 올해 전교 20등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 학교 갔구나, 나도 똑같이 쓰면 저 학교 가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만 확인만 하시면 되냐면, 최근 우리 학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작년 선배, 재작년 선배들이 어느 대학교를 내신 받은 선배가 갔지? 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애가 내신 3등급이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으니 작년 2.8등급이랑 전교 등수가 똑같다라고 하면 2.8등급이 어디 갔는지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전형에 의미 있는 대학교가 나오면 우리 아이의 학생부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 논술 수능도 우리 아이의 역량인 거지 고등학교의 역량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뽑는 비율은 이렇더라 라는 걸 기본적으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저 왼쪽에 있는 교과 전형은 회색 그래프가 되게 높습니다. 회색 그래프가 뭐냐라고 보면 전국 대학교 평균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파란색은 서울의 홍대 이상, 동국대 이상의 대학교의 통계입니다. 상위 15개 대학교를 싹 다 빼버리면 우리나라 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딱 50% 뽑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절대로 미세먼지가 울산보다 훨씬 더 지독한 수도권으로 절대 안 보낼 거면 교과 전형에 뽑는 인원이 50%다. 그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국어, 수학, 영어, 사회, 자연계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이 내신만 잘하면 됩니다.
교과 전형으로 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엄마 나 토요일 날 봉사활동 갔다 올게요 라는 쓸데없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아리 열심히 해야 돼요 라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 왜요? 그 옆에 있는 종합전형은 주요 대학교가 많은 겁니다. 저 15개를 싹 빼버리면 전국 평균이 24.5%인데 주요 대학교 15개를 싹 다 빼버리고 서울에 있는 25개 대학교를 빼버리면 전국 대학교는 20%가 안 됩니다. 그러면 종합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려고 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동아리를 하건 봉사를 하든 책을 읽든 수상실적을 쌓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만 하는 행위는 내가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내신을 활용해서 최소한 국민대 이상의 대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비교과가 필요한 겁니다. 그럼 쓸데없는 거 하지 말자라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내신이 4등급이 나와서 부산대도 하위권 학과밖에 못 가는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는 내신 2등급 대 아니면 서울의 건대건 국민대건 못 가는 고등학교에서 4등급짜리 아이가 엄마 나 봉사활동 하다 올게요, 동아리 지금 무언가 이거 열심히 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고 하면 먼저 뭘 해야 되는 거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지금부터라도 진짜 잘 봐서 내신을 1, 2등급 안쪽으로 끌어당겨 놓는 게 우선, 이걸 해놓고 그 다음에 비교과를 몰상할 건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확신이 되면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아이들은 내신이 3등급이든 내신이 4등급이든 5등급이든 맨날 봉사활동한대. 그건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서 하세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이 대학 입시는 모든 걸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한테 꼭 필요한 걸 정말 주력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를 얘기를 하고 이제 저 1부는 슬슬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대학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 이렇게 입시 결과를 막 올립니다. 근데 현재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이거 그대로 믿으실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령 인구가 급감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 내신보다 훨씬 더 내신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신, 우와 중앙대학교는 내신이 다 1등급 대구나, 몇몇 학과를 빼고는 나 내신이 2등급 대인데 중앙대 못 가네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다. 우리 때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애들이 급감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내신에 맞춰서 원서를 쓸 수 있는 아이는 작년보다 문과는 7%가 줄었고요, 자연계는 16%가 준 겁니다. 그럼 10명 뽑는데 중앙대학교 생명과학부를 만약에 원서를 쓴다고 하면 올해 8명밖에 저 내신 안에 들어간 애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2명이 비겠죠. 그럼 어떤 애들이 와야 되냐면 1.4등급, 1.5등급 애들이 와야 돼요. 또 얘들이 작년 결과를 딱 보고 와, 1.4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1.5등급인데 못 가네 라고 생각해서 다른 과로 이동 가버리면 1.4등급에서 갑자기 중간이 싹 빠져버리겠죠. 아무도 없다가 내가 내신이 3등급인데 내가 썼어. 그럼 붙을 수도 있어요. 학생부 교과전형이 올해 지원풀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모래시계처럼 나올 겁니다. 모래시계라는 게 뭐예요? 이 작년의 입시 결과 근처에 있는 아이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어져서 합격선이 폭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실제로 중앙대학교가 내신이 제일 낮은 아이가 붙었던 게 3년 전에 7등급짜리가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는 5.4등급짜리가 경제학과 붙었던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과전형을 요즘 아이들이 많이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신 관리를 잘한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이 되게 많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울대 지역균형 빼고
고려대학교 학교장 추천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애들이 되게 많습니다. 반면 중대 교과를 위해서 교과는 비교과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수능을 최저로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부담으로 지원을 안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인원이 많이 뽑고 이런 휴일에 여기까지 오신 어머님 학생들은 공부를 잘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울산 지역의 친구들한테 마지막 하나만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떤 아이를 좋아할까? 라는 궁금증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상위권 대학교의 입학처장들을 제가 굉장히 자주 만나요.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처음 시작됐던 게 2015학년도예요. 지금부터 5년 전인데, 그래서 4년 전, 5년 전에 자꾸 대학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뭘 질문했냐면, 학생부 종합전형 관점으로 고등학생이란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의 입학처장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등학생은 자고 일어나면 꿈이 바뀌는 사람을 고등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관점인 거예요. 어떤 대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어 시간에는 시인의 꿈을 가졌다가 수학 시간에는 빅데이터 전문가를 해볼까? 라고 생각했다가 영어 시간에는 반기문의 후배가 될까? 라고 생각했다가 화학 시간이 되면 노벨상을 한번 받아볼까? 이게 정상적 고등학생이다. 학생부 종합전형 관점으로. 그럼 우리는 이거에 맞게끔 학생부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학생은 무조건 내신을 100점 맞아야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최소한 5개 과목 중에서 문과는 과학 빼고 이과는 사회 빼고 쉽죠? 4개 교과만 다 맞으면 됩니다. 내신 다 맞는 게 왜 쉽냐면 시험 범위가 너무 적거든요. 3월 4일 날 수업을 시작을 하는 학교가 4월 20일까지 배웠던 내용을 갖고 중간고사 봅니다. 그럼 시험 범위가 딱 국한되는 거죠. 그럼 이걸 싹 다 외워서 머릿속에 다 저장하고 시험 볼 때까지 안 까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5월 8일 어버이날쯤에 머릿속에서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를 다 맞으면 됩니다. 기말고사는 5월 스승의 날쯤부터 제헌절까지 배웠던 내용이 기말고사 시험 범위입니다. 또 똑같은 법으로 다 맞으면 돼요. 그래서 학생은 시험을 반드시 100점 맞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 가려고 하면. 단 여기에 과목당 주안점을 좀 둬야 되죠. 자연계는 수학과학이 더 중요하더라. 문과는 내가 지원하려고 한 학과가 경제학과다 그러면 수학이 중요할 수도 있고 영어, 영문학과 등등이면 국어, 영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 과목의 안배는 좀 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내신을 잘 받는 걸 가지고 대학은 아, 얘는 학업 능력이 뛰어난 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학생은 수업 시간에 호기심이 되게 많아야 됩니다. 첫 번째, 3월 달에 이제 선생님이 새롭게 바뀌셨어요. 나도 선생님 모르고 선생님도 나를 모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선생님께 좀 친해져야 되겠죠. 선생님하고. 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업 시간이 끝날 때쯤에 쌤, 아까 배웠던 이런 내용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걸 무언가 하시면 됩니다. 과유불급이에요. 너무 자주 이런 얘기를 하면 아, 저 새끼는 머리가 되게 떨어지나? 이해력이 모자른 아이라고 생각하니 한 번, 두 번, 세 번쯤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무언가 자꾸 모르는 걸 적극적으로 질문하는 친구구나 라고 선생님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듭니다. 중간고사 시험이 딱 끝났어요. 그럼 이제 모드를 바꿔줍니다. 쌤, 제가 중간고사 시험을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요번 시험 범위에 김유정의 소설 이걸 배웠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김유정이라는 분이 소설을 이것만 썼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찾아봤더니 이런 소설도 있더라고요. 읽어봤죠. 근데 선생님은 배우질 않아서 그런지 어저께 쭉 있다 이 부분에서 떡하니 막혔어요. 이 부분은 도대체 이 화자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라고 질문을 합니다. 학교에서 순열과 조합을 배웠어요. 와, 이 대단한 공식을 어떤 수학자가 개발했을까? 궁금했죠. 그래서 녹색 창을 막 뒤져갖고 찾아봤더니 수학자 이름이 나왔고요. 이 수학자는 이런 공식을 어디다 발표했는지 책을 찾아봤더니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읽어봤죠. 그때 교과서에 없는 이런 공식도 나와서 이건 도대체 뭐지? 어저께 새벽 4시까지 열나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가네요.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의 방법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머릿속에는 이제 두 번째 이 아이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다. 얘는 하나를 배우면 사고를 2개, 3개, 4개로 지적 호기심을 확대시키는구나. 그래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보기도 하고 폭넓게 탐구하는 능력을 가진 하나를 배우면 열을 하려고 노력하는 친구야 라고 머릿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럼 정상적 선생님은 이걸 어디다 적어줘야 되냐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질문을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하면 적어주시겠죠. 그죠? 근데 선생님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머리가 나쁘시거든요. 연로하셔서. 애들을 너무 많이 만나기 때문에 방학 때 이거 적어주려고 하면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장치 하나를 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김영란법이 있기 때문에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캔 음료도 갖다 올려드리고 무언가 많이 선물도 많이 했었는데 요즘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 여름방학을 할 때쯤 선생님께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1학년을 올라오면서 국어에 막연한 자신감이 없었던 저는 선생님을 만난 건 무언가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과 같았습니다. 서론입니다. 선생님을 한껏 띄우는 나 자신을 낮추고 선생님을 띄우는 무언가를 씁니다. 본론에 뭐라고 쓰냐면 수업 시간에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문을 했는데도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제가 이 과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됐는데 또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이런 질문까지 했는데도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한 학기가 지난 지금은 조금이나마 이 과목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본론입니다. 그래야 적을 걸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겠죠. 마지막에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이 과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니 이번 여름방학 동안에는 이것과 관련된 이런 책도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읽어볼 때 또 궁금한 게 생기면 방학이라도 선생님께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무언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1학기 세특이 끝나요. 2학기 때도 똑같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1학기 내용과 2학기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똑같이 갖다 붙여버리면 감동이 사라지죠. 그래서 2학기 겨울방학 때는 내용을 거기다가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나는 선생님 덕분에 이 과목과 관련된 이런 학과에 대해서도 진로로 선택을 해볼까 탐구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는 이 과목과 관련된 이런 학과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년에도 선생님이 국어를 저를 담당하셨으면 정말 좋겠네요.
제 새해 소망이에요.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게 간단한 게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무언가 종합전형의 여러 가지를 잘 적어주는 게 스카이캐슬처럼 무언가 관리를 진짜 잘 받아야 되는 거냐. 물론 잘 받으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적어주는 분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적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을 움직이기만 하면 돼요. 사실 팩트를 가지고. 됐나요? 이걸 기본적으로 쭉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울산이 원래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선생님들이 그래도 요즘 꽤 열심히 잘 적어주십니다. 왜 잘 적어주시려고 노력을 하냐면 원래 울산, 창원, 인천의 아이들이 요즘 수능 공부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학종으로 대학을 많이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하시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럼 적을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걸 기본적으로 잘 관리하시면 된다.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학생들이, 어머님들이 집에 가갖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었제, 그렇게 해야 된단다 라고 해서 무언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 존재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업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엄마 아빠인 거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은 내일 모레 우리 아이가 신학기가 딱 시작이 되면 우리 아이 국영수사과의 교과서를 딱 꺼내놓고 우리 아이가 이 시험을 중간고사를 아마 100점 맞을 거야. 그러니까 냉장고에다가 엄마의 소원은 통일 이런 거 적지 마시고 엄마의 소원은 우리 아이 중간고사 100점이야? 우리 아들 화이팅? 뭐 이거 적어주시면 되고 그것만 하게끔 아이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께 질문할 건 누가 찾는 거냐? 엄마가 찾으시면 됩니다. 아,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이걸 배우는구나. 이걸 무언가 찾으려고 하면 어떤 걸 질문하면 좋겠구나. 무언가 포털 사이트 가면 연관 검색어건 관련된 책이건 블로그건 논문이건 다 나옵니다. 그럼 거기서 아이가 좀 여유 시간 있을 때 이런 거 질문하면 어떨까? 이렇게 의논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은 이제 진정한 어머니상이 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석봉의 어머님을 본받자. 너는 너는 글만 써라. 너는 중간고사만 100점 맞아라. 내가 떡을 썰게. 내가 선생님께 질문할 여러 가지 내용 관련된 책들은 내가 찾아서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합심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또 수시 설명을 하러 또 올 텐데 그때까지 3학년, 2학년, 1학년에 중간고사 시험 정말 잘 보시는 남구청의 학생들, 학부모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1부는 마치도록 할 거고요. 이제 2부에서 저희 자여진 팀장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재밌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 중간에 이제 부처님 오셨나요? 네네. 네. 잠깐 재밌으셨어요. 지금 2강 준비하는 타임에 저희 김진규 남구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강의 재밌게 하신다, 그죠? 예, 우리 남윤곤 우리 전략연구소장님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역시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오셨네, 그죠? 저도 애가 3명이라 가지고 이 막내는 이제 아직 그 중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데 대학교 2명 갔거든요. 갔는데 아버님들은 이거 잘 모르시죠? 그 우리 입시 전략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집사람도 저보고 어디 밖에 가서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라 하거든요. 얘기하면 그 무식이 금방 탄로난다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이게 뭐 아까 제 학생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잘 모릅니다. 마지막에 뭐더라, 이게 자기소개서인가 이거 쓸 때 조금 같이 뭐 이렇게 딸이 이제 같이 한번 검토해 달라 해서 뭐 검토해 준 거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참
어머님들이 이제 많이 힘드시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냥 학원도 없었고 학력고사였죠. 그때는 뭐 잘 쳐서 점수 맞춰서 이제 학교만 가면 됐는데 요즘은 이제 조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머님들의 역할이 조금 많이 커진 것 같고 또 선생님들 역할도 조금 많이 커진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진학이나 또는 학교나 학과나 이렇게 달라지는 것을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죠. 왜 보면 이제 옛날에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었는데 이제 혼자서 안 되는 시기가 와버린 것 같아요. 그 어느 뭐 조금 어떤 집안에 애 혼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렇게 대충 따라가다가 고등학교 가면 이제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강의를 보니까 저는 뭐 재미는 있는데 이게 팍 이렇게 안 들어오는데 아마 어머님들은 그게 이제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많이 이제 배워 가시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이제 입시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한 번씩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 아까 한석봉 어머님 얘기도 나왔는데 그 맹자 어머니 그 맹모 삼천 지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보면 이제 우리 보통 한국에서는 맹자 엄마가 공부 열심히 시키려고 처음에 어디 갔는데 뭐 그게 상녀놀이하고 하는 게 보기 안 좋아서 또 시장으로 갔더니 또 장사나 하고 이렇게 해서 서당 옆으로 갔는데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해서 큰 학자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걸 달리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맹자의 어머니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큰 학자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공동묘지 옆에 있었고 또 시장 옆에도 있었고 또 서당 옆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후자가. 그만큼 이제 우리 애들을 어떤 전략 당연히 이제 배워야 되고요. 우리가 축구도 잘하는 팀이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에 대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어떤 이제 선수를 기용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가 그 승패를 좌우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강한 팀을 만들면 당연히 이기는 그런 축구였는데 지금은 감독이 또는 구단이 이길 수 있는 또는 지지 않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보다 더 전략적인 요소들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한테 평소에 많은 경험을 해주게 하고요. 맹자의 어머니의 그런 노력이 없었으면 그 맹자 같은 두루두루 그 뭐 많은 것을 겸비한 서당에서 책만 읽었다면 맹자의 그 그릇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대학 좋은 데 갔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마 나중에 뭐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오히려 대학교 2학년 가서 그때부터 방향을 잘 못 잡고 힘이 빠지는 이런 애들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대학이 다가 아니고 그것도 이제 과정에 불과하고 그런 부분은 또 어머님들이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리 애를 보면서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또 대학을 제대로 못 갔는데 뭐 또 잘 되기도 만만치 않은 사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소장님 말씀이나 전략팀장 말씀 잘 들어서 우리 울산의 미래이고 또 남구를 책임질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아들 딸들이 열심히 꿈을 꾸면서
고등학교도 하고 대학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